자, 프린트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D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D부터. 자, 거기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맨 아랫부분에 있어요. 자, 아랫부분에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이런 지문을, 자, 이런 글을 접했다고 합시다. 자, 곡항티는 반발효의 아리산과 같은 고산 지역에서 자생하는 대엽종의 말차를 가장 좋아한다 라고 정보를 주면 이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방금 여기에 표시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필연적으로 이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미리 풀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는 어떻게 발효 상태에 따라서 반발효, 전발효, 후발효가 있는데, 자, 설명을 하고, 두 번째, 고산 지역이라는 것은 차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차 맛이 다르다 라는 정보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다 이제 더 깊이 가서 아리산은 대만에 있는 높은 산인데 여기서 어떻게 자라는 이 차가 되게 유명하고 대만에서는 아리산 차라고 해서 따로 팔아요. 자, 두 번째, 차는 자, 인공으로 재배하는 것하고 자, 스스로 자라는 것하고 맛이 아예 다릅니다. 자, 이 정보 나오겠지. 그런데다가 대엽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잎의 크기에 따라서 대엽, 중엽, 소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소엽이고 중국은 주로 대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는 그냥 어떻게 잎 자체를 덮어가지고 바로 물에다 불잖아요. 중국 차들을 보면 이렇게 뭔가 말아져 있지. 그렇지? 왜? 잎이 크니까. 자, 마지막에 있는 말차는 무슨 말일까요? 차는 마실 때 잎 자체를 그대로 마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유효 성분을 더 효과적으로 마시기 위해서 잎을 갈아버려요. 그러니까 분말이라는 뜻이에요, 분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을 하려면 반드시 앞에서 이 용어들이 많이 설명이 되겠지. 근데 그 용어 자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문장이. 필연적으로 근데 이 문장을 낯선 정보를 그냥 주면 안 되는 거겠지. 왜?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글들의 특징인 거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자, 왼쪽에, 여기를 봐봐요. 자, 15수능의 신체호 지문입니다. 2단락과 3단락에, 여러분 처음이라면, 내 자신도 모르는데 비하도 나오고 소화, 대하, 자성, 항성, 변성, 상속성, 보편성 마구 나오지. 그러면 이 지문이 대략 1500자 지문인데 그러더라도 이 정도 정보를 머릿속에 모두 기억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에 막히겠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그러겠지. 자, 그게 노리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출제기관이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었지. 뭐라고 있었습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대하가 자성을 자극한 이후에 항성과 어떻게 변성의 조화를 통해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지. 여기 있는 말이 자, 대하, 자성, 항성, 변성, 상속성, 보편성이 모두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 올해 수능장에 가서 여러분이 어떤 지문을 접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형태의 글이 나왔을 때 자, 가다가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 이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체크한 다음에 자, 결국 그러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출제기관이 하고 싶어하는 뭐니를 찾아가지고 그 문장을 찾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게임은 끝나겠지. 그때 수많은 고딩들이 옆에서 쩔쩔매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낚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석소를 날려주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있는 사단법인 지문입니다. 자, 1단락에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 사원, 사단, 권리 능력, 사단법인, 사단성, 법인격 쭉 나오지. 자, 조금 더 발전되긴 했는데 이 정보를 통해서 1단락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요?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그냥 구별입니까? 엄격히 구별입니까? 엄격히 구별돼야 돼. 그런데 2단락을 넘어가면 2단락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1인 주주 회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모호해지는 경우가 나온다고 그랬지. 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3단락에 뭘 주고 있습니까? 법인격 부인론을 주고 있겠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요, 낯설어요? 낯설지.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빠 어디 갔냐? 우리 아빠 이사회 갔는데? 그래? 우리 아빠는 주주총회 갔는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낯선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에 낚이지 말고 이 정보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3페이지. 자, 거기에 음영을 칠해놨는데, 자, 결국 출제기관이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1인 주주 회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이 어떻게 모호해지니까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 문제가 실제로 재산상의 피해로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뭘 제시했다고요? 법인격 부인론을 제시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은 이 법인격 부인론을 갖다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고 있다. 자, 이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 두 문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 어떻게 이런 용어들을 준 거겠죠. 그래서
용어 자체가 복잡하고 현란하고 많이 나올수록 그 용어에 낚이지 말고 이 용어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를 찾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일칠 수능에 나왔던, 자, 여기 있는 이 지문이 1500자라면 여기 있는 이 지문은 2600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있는 15수능의 지문은 조금 독해력이 있는 친구들은 어찌어찌가 머리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런 2600자 지문 여기다 지금 일부를 제시했는데 전체를 집어넣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겠지. 자, 그랬을 때 더더욱 위력을 발휘하겠지. 그래서 출제기관은 여기다가 자, 지나치게 많은 아이들이 1교시 보고 나서 집에 가버릴까봐 가라고 정보를 표시해줬지. 맞습니까? 가라고. 자, 여기다가 만약에 윗글을 바탕으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자, 중의적 해석이 아니었어요. 윗글을 바탕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더 어렵겠지. 그래서 단락 표시하고 거기다가 보험료부터 해가지고 보험금 쭉 정보를 제시했지. 자, 이 많은 정보를 준 목적이 뭐였겠니? 뭐 하려고? 공정한 보험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어찌해야 된다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을 두 번에 걸쳐서 그 의명 표시가 돼 있지. 걸쳐서 자, 그 식을 제시하고 있지. 그럼 그 식을 이렇게 많은 정보를 통해서 식을 제시했으면 그 식을 써먹겠습니까? 안 써먹겠습니까? 써먹어야 되겠지. 그래서 밑에 있는 3번 문제를 봐봐요. 자, 시험장에서 당시에 선배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그냥 단순히 A, B 계산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전제 조건은 뭐가 됩니까? 둘째 줄에 있는 공정한 보험이 적용된다. 자, 출제기관이, 자, 가정에, 자, 이런 하나의 긴 지문이 있다 갑시다. 자, 지문의 정보를 잘 몰라요. 밑에다가 보기를 줬는데, 보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모르는 두 정보를 조합해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없어? 시험에서. 모르는데 풀려고 하지. 자, 그리고 선지를 봅니다. 보면서 선지를 가지고 대입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이번에는 1번이, 왠지 이번에는 3번이 답인 것 같아. 이유 없어요.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끔 맞는 경우도 나오겠지. 근데 그건 우연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배울 점. 자, 지금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조합된 문장들이 있는 지문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처럼 어떻습니까? 자, 이 정보를 조합해서 나오는 문장을 먼저 찾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렇게 보기가 나올 때, 여기 있는 보기처럼 보기 나올 때는 이 보기하고 연관되는 지문이 어떤 정보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지를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정보가 연결이 안 됐는데 선지를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왜곡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겠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제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돌아가서, 자, 2페이지. 자,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정보에 대해서 그 위에다가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자성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출제 위치가 자성은 몇 달락에 있어요? 앞에 지문에 몇 달락에 있습니까? 2달락이겠죠. 그런데 선지를 봤더니 특이하게 모든 선지에, 자, 밑줄을 그어봐요. 모든 선지에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들어있어요. 줄을 한번 그어봐요. 선지에다. 자, 들어있나요? 그러면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이 자성을 이해해야 되겠지. 그런데 위에 있는 도표를 봤을 때 상속성과 보편성은, 자, 대하가 가지고 있습니까? 수어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하가 가지고 있지. 그러면 선지에서 대하가 나온 게 몇 번이에요? 3번하고 4번이죠. 정답 부분은 3, 4번은 줄어들겠죠. 그래가지고 정보를 찾는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일반적 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다 전략적인 방법은 아까 말한 이 정보를 가지고 조합한 출제기관이 하고 싶은 말은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에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뒤집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훨씬 더 어떻게 전략적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찾아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답이 그냥 어떻게 눈을 던지 가만히 순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냥 그대로 주면 너무 심할까봐 문장만 뒤집어 놓은 거겠죠. 자, 마찬가지 맥락으로 2번 문제. 자, 앞에 가서 글의 1단락을 봅시다. 다시 가서 1단락. 자, 1단락의 신체에 대해서 투쟁과 연대를 꺼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사람들은 투쟁만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떻습니까? 연대도 어떻게 지향했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글의 최종 중심은
투쟁으로 갑니까? 연대로 갑니까? 연대로 가지. 자, 그런데 그 연대 대상이 밑줄 나와있지. 1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간 연대라고 그랬지.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봐봐. 역시 동일한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 마지막 단락에 연대 대상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연대 대상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뒤에 표를 볼까요? 자, 표의 2번에 자, 아, B아의 투쟁과 연대에서 A가 I고 B가 아 속의 B아이고 C가 B아이고 D가 B아 속이 합니다. 자, 여기서 투쟁 대상은 누굽니까? B하고. 그러니까 기호로 하면 B하고 C가 되겠지. 연대 대상은 A하고 D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건드린 것이 2번 문제인데 자, 이 글에서 더 방점을 둔 것은 투쟁이라고 연대라고? 연대. 그러면 답이 3번하고 5번 선지를 좁혀졌죠. 그랬을 때 그 연대 대상이 3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B하고 연대합니까? B하 속에 A하고 연대합니까? B하 속에 A하고 연대해야 되겠지. 그래서 연대 대상을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3번이라는 정답을 훨씬 더 깔끔하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이제 사단법인 지문을 봅시다. 자, 1단락은 하고 싶은 말이 그 음영칠해진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돼야 돼요. 2단락에서는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집니다. 모호해진다는 것은 엄격히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자, 3단락의 첫 문장에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혹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죠.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뭡니까? 그 다음 밑줄 부분이지.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예요?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그럼 글 전체 흐름이 다 보여 안 보여? 보이겠지. 자, 이렇게 읽어가면 자,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점이 나오더라도 자신감이 들까 안 들까? 들겠지. 그러니까 자, 전체적인 정체가 파악되면 글을 내가 어떻게 읽겠다. 머릿속에 구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읽다가 어느 순간에 막히겠지. 한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자, 이 논리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지난 글씨에 자, 네 번째 항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말한 그 문장들을 말하기 위해서 전제로 제시한 용어나 정보가 지나치게 많거나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목적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겠지. 출제기관이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건 크게 두 가지겠죠. 평가원 첫 번째는 뭡니까? 50만 명 이상의 시험을 봤을 때 그들한테 모두 공감되는 어떻게 답을 제시해야 되겠지.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을 선으로 나란히 서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나란히 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줄을 서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줄을 서게 만드는 변별은 문제를 풀 때가 아니고 지문을 읽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시험을 볼 때, 구평 시험을 볼 때 지문이 가볍게 읽겠습니까? 무거웠습니까? 6월에 비해서 가벼웠지. 가볍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자신감 들어 안 들어? 들겠지. 근데 9월에 지문에 비해서 6월에 키트 지문은 어땠어요? 읽으면서부터 숨이 턱턱 막혔지. 읽을 때부터 어떻게 이미 변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방식의 글을 보면 낯선 용어를 모두 이해 못하겠으면 이해를 하지 마라. 이해한 데까지 이해하고 나머지는 표시만 해라. 그러고 나서 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순위는 글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겁니다. 2순위는 글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왜? 여러 가지 시간 제한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만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모두 1순위 못한다면 어떻게? 2순위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지문. 자, 다시 가서 거기 가로 묶여진 2단락에 이 많은 정보들을 출제기관이 주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은 공정한 보험을 말하려고. 마치 여기서 내가 이 정보들을 그냥 주면 알 수 있는 사람은 차 전문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앞에다가 선제적으로 이 관련 정보들을 모두 풀어놨겠죠. 그렇지. 근데 여기에 낚여가지고 이걸 못 찾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객전도가 되고 소탐 대신이 되겠지. 그리고 이 많은 정보들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모두 기억을 못 해도 돼요. 표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발효 상태에 따라서 얘는 전발효, 후발효, 반발효 중에서 반발효에 속하는구나. 잎의 종류에 따라서 대엽, 중엽, 소엽 중에서 대엽에 속하는구나. 입차가 아니고 분말차구나. 이렇게만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사실적 사고로 바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조합된 말만 찾으면 되겠죠. 같은 맥락인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문제 밑에다가 써놨지 내가. 지문과 보기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연결고리는 뭡니까? 공정한 보험이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제기관은 공정한 보험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단다 말을 먼저 썼겠죠. 그리고 나서 그 말에 필요한 용어들을 갖다 미리 앞에다가 자 제시했는데, 자 이 글을 제대로 못 읽은 친구들은 거꾸로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이 정보에 낚여서 정작 하고 싶은 공정한 보험을 못 찾게 되겠죠. 자, 이것이 출제기관이 노리는 것이고, 자 이제 오늘이 몇 주 남았어요, 여러분들? 7주 아니죠, 이제 6주도 다 안 남았지 이제. 그래서 주차로 보면 5주가 되겠지. 그러면 어제도 내가 질당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15수능 지문을 가져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15수능의 독서 지문을 가서 공부하는 건 지금 도움 될까 안 될까요? 도움이 되는 건 맞겠지. 근데 본격적으로 이 글은 시초가 됐던 것이고, 이런 글들이 지금의 AB형에 통합돼서 긴 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남은 기간 동안에는 자 이거는 물론 도움이 되는 거지만 글의 호흡이 다르잖아요.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의 AB형에 맞는 긴 글을 가지고 기출을 본다면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은 더 맞는 시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긴 글을 가지고 자 오늘 내가 지문의 일부를 여기다 제시해 놨잖아요. 일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건 다시 한번 찾아가서 전체를 보면서 이 전체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자 관련된 것들 이거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18수능에 나왔던 정책수단 지문도 관련돼 있잖아요. 가운데가 방해하니까. 자 올 9월 때 나왔던 CDS 프리미엄도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연관지어서 자 이것이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 지금의 길이에 맞게 연습하는 것이 남은 기간 동안에 관건이 될 겁니다. 자 방금 한 내용도 알아먹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머릿속에다가 이런 지문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구평을 보고 나서도 복귀한 친구 중에서 자 CDS 프리미엄을 보고 나서 이것은 신초에 자 투쟁과 연대 지문하고 유사했다고 느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지문을 읽어갈 수 있겠죠. 그럼 안정감 있게 읽어가면 그 자체가 문제 푸는데 훨씬 더 안정감 주기 때문이죠. 자, 이런 맥락으로 지문을 읽으면 됩니다.